아니 아들이 자꾸 나한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아주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좀 퉁명스럽게 대답해도 뭐 모르는 사람이면 뭐 참을만 해요. 가족은 있잖아요. 이 욕구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내 어떤 욕구를 충족해 주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내가 남이냐? 내가 부모니까 너한테 잘 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네. 무조건 도움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상담과 코칭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권수영입니다. 제가 일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패널로 출연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MC분이. 혹시 교수님도 좀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냐요? 당연히 있죠. 가족관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의아하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은 제일 쉬운 거 아닌가요? 가족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제 바람이 있잖아요. 그걸 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뭐 욕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욕구의 양이 달라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욕구의 양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좀 이렇게 밋밋하게 대답하거나 좀 퉁명스럽게 대답해도 뭐 모르는 사람이면 뭐 참을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욕구의 양이 뭐 예를 들면 한 500cc 라고 한다면 가족은 있잖아요. 이 욕구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사랑스럽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날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한 3000cc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욕구의 어떤 양이 크면 클수록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죠. 예를 들면 아니 아들이 자꾸 나한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아주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야 너 아빠한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나는 뭐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는데 야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다정하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관계가 실제로는 그 욕구가 큰 만큼 충족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제 제가 대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충족이 잘 안 될수록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아니 얘가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해서 부정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의 욕구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욕구가 충족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아들한테 자꾸 화가 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때 화가 나냐면 아니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분명히 나는데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아니 인사를 안 하네. 저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저 어린 시절에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막 둘이서 막 서로 경쟁하듯이 뛰어가갖고 아버지 회사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하고 인사를 했어요. 네, 그 아버지가 너무 흐뭇해하시고 뭐 안아도 주시고 뭐 때로는 뭐 구두 닦아주면 뭐 용돈 줄게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관계 욕구가 충족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막 난다고 하면 아 내가 좀 욕구가 특별한 욕구가 있구나. 내가 무조건 아들과 딸에게는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달려 나와서 그냥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내 어떤 욕구를 충족해 주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젊은 자녀들은 훨씬 더 다른 또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어떤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바란다고 하면 자꾸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거리두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특히 이제 관계의 거리를 둬라. 그럼 뭐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왜 관계 거리를 두라고 그러지? 이거는 별로 안 친한 사람끼리 하는 얘기 아닌가? 왜 너 나한테 거리를 둬? 이건 되게 우리가 좀 관계에 좀 불편함을 느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야,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유익했죠.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저에게도 유익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고 사실은 그 중간 공간을 통해서 실제로 저와 상대방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리두기였습니다.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 관계에도 이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면 되겠구나. 관계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친밀감의 반대처럼 여겨지시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사이, 뭐 영어로는 betwee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요, 놀랍게도요, 우리 선조들이 그걸 아셨나 봐. 좋은 관계를 뭐라고 했냐면 좋은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이 좋은 사이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공간, 때로는 심리적 공간도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일인데요. 길거리를 가는데 부모님이 한 3살, 4살 된 남아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짝 붙어! 내 손 잡아! 이러지 않겠어요? 예. 조금만 떨어지려면 바짝 오라고 그래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 해외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아니 무슨 줄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2m 정도 되는 줄을 연결해갖고 본인이 그 줄을 잡고 아이 허리춤에다가 이걸 묶어놨더라고요. 아니 무슨 강아지예요? 아이를 끌고 다니더라고. 처음에는 저 무슨 아니 애를 저 학대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와 부모님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로도 뛰어가고 싶고 뭐도 만지고도 싶고 막 뭐도 쳐다보고도 싶고 막 그런데 엄마가 손 꽉 붙잡고 꼼짝 마라 그러면 아이는 내가 하고 싶은 내 바람과 내 어떤 주장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간을 두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잘못하면 찾길로 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와 이거 엄청난 장치인데? 그래서 적절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은 마치 관계 DMZ 같은 데다. 비무장지대 아시죠? 우리가 너무 붙어 있으면 자기 주장을 무조건 세게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합니다.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응? 엄마 말이 진리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조그만 게. 이러니까 네가 어디 가려고 그래 가지 마. 내 손 잡아.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 DMZ는 뭘까요? 이 공간은 있잖아요. 내 주장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늘 수 있고 상대방 생각도 늘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간에서는 서로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공간을 많이 가지는 관계일수록 실제로는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게 되고 나도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관계는 저절로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우리 선조가 얘기했던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전 이제 선생이니까 선생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얘기하면 좀 의아해하실 텐데 잘 돼라고 조언하거나 잔소리를 하잖아요. 무조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내가 남이냐? 내가 부모니까 너한테 잘 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조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상대방이 한 30살 되면 모르겠어요. 성인이에요. 그런데 잘 되라고 조언을 한다? 아, 또 왜 그래, 꼰대가. 이런 느낌밖에는 못 주더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잔소리도 안 하고, 조언도 안 하고, 삐뚤어져 가는데 가만 내비두라고? 아니요.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제는 성인이지만, 내가 볼 때는 조금 상대방에게 뭔가 조언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궁금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호 이해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지, 일방적인 직언, 조언, 잔소리는 무조건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내가 말을 줄이면 돼요. 상대방에게 궁금해하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가족 상담을 30년 동안 훈련도 받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는 일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학, 가족관계학, 이 분야에서 건강한 가족의 비결을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분화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분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영어 단어에서 이제 온 건데 뭘 번역한 단어냐면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초기 연구자들이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번역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적당한 단어를 못 찾은 것 같아요. differentiation은 우리가 뭐 different란 말 아시죠, 그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건데 이것도 좀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분화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분화라고 하면 너랑 나랑 이렇게 나누자. 너랑 나랑은 이렇게 뭐 마치 분리된 존재야. 이런 느낌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differentiation은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이 differentiation을 소개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개별성. 우린 서로 달라. 개별적인 존재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연합성이래요.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굉장히 반대 개념 같지만 이게 동시에 공존할 때 우리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DMZ 얘기를 왜 했냐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빠는 분명히 너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네 생각도 듣고 싶은데 네가 좀 얘기해 볼래? 이 DMZ에는 아들의 생각을 열어서 꺼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인 거죠. 나도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아빠 말만 맞지 않아요. 부모님 말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자꾸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녀 얘기를 듣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야,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이 있었네.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화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번역했을 때 저보고 번역하라고 그랬으면 differentiation을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로 또 같이예요. 아까 개별성과 연합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바로 분화다라고 했다면 따로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바로 가족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상대방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두기, DMZ, 상대방 이야기와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주장과 상대방의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을 자꾸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정해놓고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런 것도 막 했었잖아요. 가족이 항상 모여가지고 뭐 가족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규칙을 세우는 분들은 꽤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다 모이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 그런 소위 어떤 의식 같은 게 없었다. 그럼 갑자기 하는 건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의식이 뭐 처음부터 생겼나요? 지금부터 만드셔야지. 근데 만들 때도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네 얘기 듣고 싶은데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어색할 거야. 근데 너 진짜 아무한테도 못하는 얘기인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아빠한테 찾아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하루에 한 번씩. 너 무슨 할 얘기 있어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뭐 어떤 얘기도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정말 도저히 내가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하고 살 텐데 진짜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혹시 아빠가 엄마가 내 얘기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인내가 필요하겠죠. 인내를 가지면서 한번 이런 어떤 촉발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